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충교육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도 어려웠죠? 네,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을 다 깨고 네, 어찌 보면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개인과 기관계가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환율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291.5원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장중에 한때 1293.1원까지 네, 치솟아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13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얘기하기를 일단 인플레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0.75포인트를 파격 인상을 할까? 뭐 약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내일 어제 읽어드린 것처럼 뭐 1%대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의견이 뿌리지만 충분히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FOMC 이전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그 시장에서는 연준의 인플레 통제 능력에 이미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0.75포인트 네, 자이언트 스텝이나 혹은 이 예상을 뛰어넘는 1%이 포인트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FOMC 회의에서 만약에 진짜 0.75포인트나 아니면 진짜 1%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의 충격이 엄청 크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계좌를 다 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해서 폴란드 등의 저장고를 설치를 하는 모습을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지금 여기 인근 우크라이나 동부에 네, 마을 인근 겨울 밀밭에요. 러시아군이 발사한 이 지금 탄도 이 미사일의 잔해가 또 이렇게 네,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긴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묶인 2천만 톤의 곡물을 빼내 시장에 보내기 위해서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상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제 가이드 칼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세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왕따를 시키겠다던 이 사우디를 결국에는 자기 발로 다시 찾아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죽는 소리를 하고 본인의 또 지지율이 굉장히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힘든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 제재는 해야겠고 원유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격 상한 쪽으로 이제 가닥을 조금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가 하고 봤더니만 미국 재무부가 유럽 등 동맹과 네, 러시아산의 원유 가격을 상한제를 논의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동맹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둬서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에 돌아갈 혜택을 제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대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먹힐진 모르겠어요. 네, 먹힐진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지금 좀 짜내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사에도 떴지만 러시아가 좀 유리해진 전세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약간 서방국들의 태도가 약간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충분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뭔가 러시아가 밀리는 것 같았는데 막상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장기화가 대부분이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좀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푸틴에게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약간 두둔하는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연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러시안 비료 구매 물밑을 장려를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인플레이션 비상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약간 힘을 좀 쓰려고 이렇게 폴란드나 이런 데 저장고를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처음의 입장과 강경한 태도랑은 좀 다른 입장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이게 빠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좀 장기화가 되면서 유럽 간에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35%는 종전을 선언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고 22%는 러시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장기 대책 이견 탓에 2010년대 초에 유럽 재정 위기급 분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 전쟁만큼 생활비 급증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요새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막 유가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약간 조금 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도 조금 많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훔쳤다라는 것들을 저는 기사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새 너무 많아요. 막 뭐 쿠팡 그런 거 관련해서 막 택배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막 빈집 털이범이 막 있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진짜 좀 살기가 힘들어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해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제 코로나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봉쇄를 하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 보시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존 금리를 적용 금리를 2.85%로 유지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괜찮은가 봐요. 생각보다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요거 국제 반핵 단체에서 예측하기를 북한이 작년에 지금 핵무기에 한 8,200억 정도를 지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분당 157만 원을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측일 뿐이지만 근데 미사일도 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하면서 아마 돈을 조금 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기사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지고 와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미사일 계속 도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8월 초에 하와이에서 요격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좀 굉장히 지금 약간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죠. 강대강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전쟁도 불사를 수 있다라는 거. 또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북한 내에서 코로나 의심 신규 발열 환자가 2만 명대래요. 그래서 많이 줄긴 했어요. 네, 많이 떨어진 것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쭉 괜찮아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또 약간 미사일 쪽이나 이런 쪽 다시 눈을 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천 명대다 다시 또 9,400명대로 줄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계속 쭉 줄 건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건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긴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3%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47.3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지를 했던 라인을 다 깨고 이제 저점을 갱신한 상태로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꼬리 라인을 봤을 때 딱 여기 지금 찍어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요 앞에 나름 이렇게 언덕들이 있는데 요 언덕이 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지 라인을 결국에는 좀 깨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라인을요 잘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차라리 박스권을 만들고 요때부터는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선 좋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이 더 가팔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도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했네요. 네, 마이너스 2.93% 하락을 했고요. 799.4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얘도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내려갔죠. 근데 8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빠질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까지 한번 꼬리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음봉 몸통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 상태라고 하면 네, 요런 데 라인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네, 750이나 이런 라인들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감안하시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쉬운 게 없네요. 네, 쉬운 게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코로나 전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계좌가 엄청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근데 그 전에 정세랑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단타를 조금 쳤는데 종목들을 자를까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자른다기보다는 네, 만약에 반등을 조금 할 때 쳐내는 게 낫겠다.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쳐내느니 좀 반등을 할 때 쳐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내비뒀거든요. 근데 확실히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긴 했어요. 우진 같은 경우는 잠깐 단타를 쳤고요. 네, 좀 흐름이 나와주길래. 그다음에 노을 같은 경우도 오늘 짧게 아주 네,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 스케이핑처럼 먹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고 끝났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폭이 원래는 어제 한 7만원,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첫째 날에가 하락하는 그 첫째 날에 한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날에는 한 8, 9만원 정도 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10만원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엄청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안 자르면 있잖아요. 확실히 네,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지지 라인을 그냥 다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계속 느끼는 걸 종목과 사랑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제가 지켜왔던 원칙들을 어느샌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손실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또 가지셨으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네, 장기평들 쭉쭉 깨고 내리면 그냥 잘랐다가 나중에 차라리 다시 보는 게 낫거든요. 근데 흥구석유 요것도 지금 바이든이 네, 뭐 기름가 관련해가지고 뭐 사우디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얘도 지금 쭉 그냥 빠져버리죠. 네, 근데 이제 하락폭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벌써 마이너스 17%가 됐어요. 네, 이렇게 캔들 몇 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또 네, 쭉쭉쭉 또 하락을 하는구나. 하림 같은 경우도 이 이후로 쭉 빠지시는 모습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물타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럴 거니까 아예 자르는 게 낫다. 빅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원래 이렇게 추세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그냥 완전 깼기 때문에 이럴 땐 솔직히 얘도 자르는 게 나아요. 네, 이날 그냥 원래 전날 잘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8%나 빠진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지지하는 라인이 없이 더 빠지기 시작하면 아마 쭉쭉쭉 더 빠지실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0% 이런 것도 내 계좌에서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기 맞고요. 네, 아무튼 파이팅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를 땐 잘라야 된다, 과감하게. 네, 그런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막 계좌를 보면서 이게 확실히 안 잘랐더니만 원래 마이너스 한 6%뭐 이랬던 애들이 갑자기 12%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한 번에 증시 한 진짜 이거 다 코스닥 종목이니까 한 마이너스 2.93% 빠진다고 했는데 내 종목은 막 8%씩 빠지고 이런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네, 이게 뭔가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조금 요새 같은 장은 솔직히 요새 뭐 미국 장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특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 외에는 네, 요새는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테마 종목을 조금 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나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올렸다가 나 너 때문에 샀는데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까봐.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테마성으로 조금 꼬시다가도 네, 갑자기 내팽겨치는 그런 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이제 목금도 그렇게 쉬운 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또 파이팅 해봐야겠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주대신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